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권 내에서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명백히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와 흐름이 성숙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문재인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명백히 지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한 것, 이것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종의 윤석열 퇴진을 위한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검찰 개혁을 지시를 했는데 윤석열이 제대로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검찰총장을 교체한다. 왜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넘어서 조국 수사를 지켜보는 문재인과 여권이 과연 앞으로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았는데 그것이 정권의 후반부와 맞물리는데 과연 윤석열 총장과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앞으로 많은 일이 터질 텐데 특히 집권 후반부에 레임덕과 결부돼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건마다 조국 수사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리한다면 이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윤석열과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결정적인 이 근본적인 의문을 문재인과 여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국 사태를 기화로 해서 모종의 시나리오로 윤석열을 쳐버리는 것 아니겠는가? 여권의 핵심부에서 나오는 워딩을 보면 간단치 않습니다. 이해찬은 검찰의 적폐 수사 적폐, 이것을 기초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인영은 검찰을 공격하는 데에 최전방에 서 있지만 계속 윤석열이 떡을 돌렸다,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런 가짜 뉴스로 공격을 하고, 이종걸, 안민석 같은 중진 의원들이 나서고, 안민석은 윤석열의 퇴진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는 예스냐 노냐 답을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사태의 변화입니다. 제가 오늘 여권에서 거론되는 가능 시나리오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검사의 신분은 검사징계법에 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서는 면직, 정직, 감봉 이런 징계를 내릴 수 있는데 감봉의 징계만 받아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징계받은 총장이 어떻게 검사들을 지휘하느냐라는 명분으로 내쫓을 겁니다. 이 검사징계위원회는 재미있게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위원 6명.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국이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더디다는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위원장을 조국이 맡아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행동을 했을 때, 두 번째는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돈을 버는 행동을 했을 때, 세 번째는 직무에 태만할 때, 네 번째는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을 때. 윤석열이 정치 활동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윤석열은 재산이 60억 원이 넘는데 무슨 조국 가족처럼 돈을 더 벌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돈 벌려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윤석열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때문에 유일한 징계 가능성은 직무태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검찰개혁에 소홀했다.
이런 것을 핑계 삼아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문재인의 독자적인 결정.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하지만 임기가 보장된다라는, 임기 내에 절대 해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검찰총장의 임면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결심을 해서 나는 오늘 검찰총장을 해임한다 발표하면 끝입니다. 물론 이제 명분이 중요하겠죠. 조국 사태 수사와 관련해서 문재인이 그런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촛불이 기승을 부려도 그렇다면 정말 밀란 수준의 국민의 역풍을 맞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은 여권으로서는 물 건너간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국 사태 수사를 일단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들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회의 과도한 수사로 사회의 불안을 조성한다든가 검찰권의 남용이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를 들어서 문재인이 조국 사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문재인이 칼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사 지휘권 갈등을 통해서 물러나게 하는 것. 개별적인 수사에 관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 사례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호남 출신인 김종빈 검찰총장이 코드가 통한다는 믿음으로 검찰총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극렬한 친북주의자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의 각종 친북주의 언행에 관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검찰이 그를 구속시키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 정권의 천정배 법무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구속하지 말고 불구속으로 기소해라.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발동이 되면 검찰총장은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김종빈 검찰총장은 사표를 냈습니다. 따른 다음에 사표를 내는 식으로 항거를 한 것이죠. 노무현이 코드가 맞다고 임명한 호남 출신의 김종빈 검찰총장조차 사표를 낼 수밖에 없던 검찰의 분위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불구속을 한 다음에 검찰총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체면이 서질 않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자기 수사 말고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수사 사건에 있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트 트랙과 관련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서 보다 더 강경한 수사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이 만약에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 아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윤석열은 사표를 내는 것 방식 외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건을 둘러싸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촛불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자, 촛불 주최 측은 매주 저런 것을 열겠다고 합니다. 촛불은 조선일보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날 당일 오후 4시에서 10시 사이에 서초역과 교도역에 하차한 인원이 1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촛불 집회에 참가자 말고 거주자들도 포함이 되고 서리풀 축제에 참가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촛불 집회의 정확한 인원은 수만 명이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MBC는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까지 띄워서 촬영한 공중 촬영 장면을 뉴스 시간에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좌파 언론 매체들과 이 문재인 지지 세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런 세력은 촛불로 윤석열의 퇴진을 압박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의 시나리오입니다. 윤석열은 아프리카 코끼리처럼 그 무거운 발로 땅을 딛고
엄청난 힘으로 이 압력을 버텨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